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세계 종자산업 시장 규모가 약 500억 불에 이르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신규 시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9년간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프리카 GSP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개발한 미니 파프리카 종자는 수입에 의존하던 종자 시장의 72%를 대체했습니다. 또한 화훼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화훼 신품종 육성과 국제기호성 품종 확대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2017년까지 개발한 화훼 신품종은 246품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군청사를 중심으로 복합 행정타운을 조성합니다. 문화시설, 주택 등을 포함한 계획도시로 탈바꿈하는데요. 앞으로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복합 행정타운 건설의 대행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완주군은 복합 행정타운 공사 전반을 맡게 될 업체로 모아 종합건설, 삼부 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44만 7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부지 매입을 현재 대부분 마친 상태로 복합 행정타운에는 약 9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민간 자본은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1월부터 바로 착보 시작을 할 거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6월 안에 완료할 거고요. 9월 말이나 7월 정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2020년 정도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복합 행정타운은 완주군 청사를 중심으로 행정, 주거, 상업 기능과 인근 지역의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을 연계한 계획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복합 행정타운 건설로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나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준공과 더불어 마지주차장을 내년 1월 2일부터 유료 개방합니다. 마지주차장은 주차면수 56면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등이 설치돼 있으며 24시간 운영합니다. 이 주차장은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잠시 손님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한 용도로 운영됩니다. 대구시는 향후 동대구역의 관문주차장 역할 및 동대구역 인근 불법 주정차 방지 등 효율적인 교통소통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차장 개장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 순찰을 통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서부권 관광 코스 추진을 위해 훈몽제 선빗길을 조성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서부권 관광코스 벨트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훈몽제 선빗길이 열렸습니다.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은 화서 김인우 선생이 1548년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강학당인 훈몽제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루 선생의 생가터를 연결하는 관광코스 사업입니다. 순창군은 총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볶음면 하리에서 쌍치면 둔전리에 이르는 6.1km 구간의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이달 중순에 준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빗길 조성, 훈몽제 대하관 주변 쉼터, 포토전, 수변 전망대, 가인 김병루 생가 주변 담장 정비, 안내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 2차, 3차 공사에 걸쳐 추진됐습니다. 본 사업은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으로 순창군 쌍치면에서 볶음면 하리까지 2015년도에서 17년까지 16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훈몽제에서 수확하는 유생들과 관광객에게 순창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알리고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순창군은 황토 포장 등을 이용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어우러진 탐방로를 조성해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재현고자 했습니다.
순창군은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호남 유학의 산실임을 입증하는 훈몽제와 더불어 인근 출양 장승촌, 산림박물관, 전몽주 관광 연계한 서부권 관광 코스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경기도와 의왕시는 의왕 톨게이트 요금소 상부 캐노피에 6교를 설치하는 의왕 톨게이트 장거리 환승동선 개선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내년 1월 2일 본격 개통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의왕 톨게이트 광역버스 정류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의왕 톨게이트 요금소 상부 캐노피가 6교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동약자들을 위한 승강기 2대와 함께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구비했습니다. 또 새로 만들어진 6교로 인해 기존 이동거리에 비하면 300m나 이동거리가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전주에 방문하면 하나둘씩 사가게 되죠. 지난 28일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전북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명소인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이 들어섰습니다. 전북도는 28일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관광기념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광기념품 중 전북 투어 좌석은 구매하기 쉬운 사이즈와 가격대로 전북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명소 스토리 요파는 전통 윷놀이 기구를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고 지역 문화관광 스토리와 결합해 관광객들에게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옥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한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한옥을 응용한 문화상품은 가격대의 폭이 넓어 관광객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 밖에도 핸드폰 외부의 스피커에서 발생되는 전자기적 음향을 자연울림 소리로 재가공해 무동력으로 들을 수 있는 마리스 온처럼 이색적인 관광기념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북 관광기념품 백선은 공모전을 통한 민공예품, 가공식품, 녹색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올해 75개가 선정됐으며 내년에 25개가 추가로 선정되면 백선이 완성됩니다.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 진정욱 이사장은 전북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매관이 전라북도 관광 산업의 어떤 구심점이 돼서 여기가 한옥마을에 나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오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K랜 전예은입니다. 충청남도 내 건축물 외벽의 불연자재 의무 사용과 필로티 구조물의 출입구 개선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국민안전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한 개선안에는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외벽 불연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을 공동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도는 내년부터 외벽 가연성 자재 사용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천식에 걸린 6명이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제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서 가습기 피해 조사, 판정 결과에 따른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날 위원회는 6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 기록을 추가 검토해서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선 6기 여수시책 베스트 11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도심 공영주차장 3,000면 확충과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 제도 시행을 최고의 시책으로 꼽았는데요. 1위를 차지한 제도는 시행 전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이 66만 9,746대였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125만 7,167대로 88%가 늘었습니다. 한편 2위는 3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방문 도시 달성 등이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27일 여성 창업 문화공간 일꿈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부천시의 대표 사업인
엄마손 프로젝트 워킹맘 가사 지원 서비스가 저출산 경진대회에서 장관상과 함께 1억 원의 시상금으로 받았는데요. 이 시상금으로 여성창업 문화공간 1꿈터와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공간 등 총 6개소의 여성 친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1꿈터는 부천의 대표적인 여성 창업 문화 공간으로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지원과 육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감염병 동향에 따라서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이 변경되거나 시행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을 지정, 해제해서 검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검역 감염병은 콜레라, 패스트, 황열 등 9종이 해당됩니다. 이들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6종에 대해서는 오염지역 지정 관리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해넘이 해맞이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말연시 기간에는 전국 6회상 약 263개소에서 해맞이나 해넘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강원 정동진에서 약 40만 명 등 전국적으로 행사에는 24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행사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